2023년 2월 6일 터키, 지금은 튀르키예로 국명을 바꿨는데 터키에서 규모 7.8의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 터키에서 발생한 대지진은 인공 지진으로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제 공학적 견해로는 터키는 인공 지진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본인이 왜 그렇게 분석을 하는지 대충 한번 얘기를 갖다 해보겠습니다. 터키가 지금 이 대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기괴한 그 붉은 장미 구름이 포착이 되었죠. 한번 봅시다. 무슨 구름인지. 이 구름이지. 이런 구름입니다. 정말로 이상하죠. 색깔도 보통 구름처럼 이렇게 하얗거나 조금 회색 같은 구름이 아니라 완전히 붉죠. 이렇게 색깔을 갖다 띄기 위해서는 보통 대기 입자가 하전 입자와 충돌에 의해 가지고 오로라 현상이 일어나야만이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죠. 즉 이것은 전자기파 현상이라고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공 오로라 구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정말 기괴하죠. 예, 터키 대지진이 발생하기 2주 전쯤 1월 19일 2023년 1월 19일 날 이 붉은 장미 모양의 구름 오로라가 발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오로라 현상이라고 제가 지금 칭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계속 봅시다. 자, 이게 오로라 현상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태양에서 지구로 어마어마한 그 전자기파 빛과 그 다음에 그 태양 입자가 이렇게 도달하죠. 태양풍이라고 하죠. 이것은 지구 자기장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태양에서 이렇게 하전 입자, 전하를 띤 입자가 이렇게 휙 태양풍에 의해서 날아옵니다. 날아오면 당연하게 이 움직이는 전하를 띤 입자는 자기장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영향을 받습니다. 자기장대에서 이렇게 휘잖아요. 이렇게 전기장의 변화는 자기장을 일으키고 자기장의 변화는 전기장을 일으키고 전하를 띤 입자는 자기장에 의해서 또 변화를 받습니다. 힘을 받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기장에 의해 가지고 뿅 뿅뿅뿅뿅뿅뿅뿅 이 자기력선을 타고 쭉 이동합니다. 이동하면서 여기서 부딪힙니다. 지구에 있는 대기물질 분자 하전을 띤 입자는 아니죠. 그냥 분자입니다. 중성 분자. 이런 분자들과 이렇게 딱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충돌을 했으니까 에너지 변화가 생기겠죠. 이 말리큘이
이 분자들이 여기가 되면서 에너지를 받았으니까 이 그 분자의 그 전자들이 높은 에너지대로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지면서 빛을 갖다 방출을 하죠. 보통 여기서 노란빛, 뭐 빨간빛 이런 걸 갖다 발생을 시킵니다. 산소, 보통 우리 대기 성분은 산소나 질소 이런 분자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란 빛을 갖다 이 노란 오로라를 갖다 만들어낼 수도 있고, 빨간색 그 가시광선을 갖다 방출할 수도 있고, 빨주노초 파란보 다 방출할 수 있겠죠. 대역에 따라서. 이게 오로라 현상입니다. 즉 오로라 현상은 이 하전 입자를 띤 하전 입자가, 즉 전하를 띤 입자가 이렇게 대기 분자와 충돌해 가지고 일어나는 그 발광 현상을 갖다 오로라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살펴보기로 합시다. 이게 지구입니다. 지구는 이렇게 대륙권이 있고 성층권이 있고 중간권이 있고 열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리층은 대충 중간권과 열권에서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구 상공에는 인공위성이 떠 있겠죠. 보통 적외도 인공위성을 갖다 많이 띄워놓고 있습니다. 적외도 인공위성은 이 지구에서 160km에서 2000km 사이에 떠 있는 인공위성을 갖다 적외도 인공위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인공위성이 떠 있습니다. 지금 인공위성을 갖다 어마어마하게 적외도에다가 띄워놨죠. 자, 이렇게 인공위성이 여러 개 있습니다. 많이 띄워놨죠. 이 인공위성은 이 지구를 향해서 전자기파를 갖다 쏩니다. 전자기파를 갖다 받고 보내고 합니다. 우리가 이 인공위성에서 보내는 전자기파 신호를 갖다 가지고 이 시그널을 가지고 GPS로 사용하기도 하고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빔포밍도 가능하고, 그렇죠. 지금 이 인공위성에는 아주 그 최첨단 안테나가 다 들어 있습니다. 안테나라는 게 그 라디오 프리퀀시 송수신 장치들이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주파수를 갖다 시프트 시킨다든지 신호를 갖다 뭐 퓨리에 트랜스폼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형태를 갖다. 하여튼 인공위성에는 어마어마한 최첨단 주파수 컨트롤, 그 다음에 가공 장치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라디오나 라디오로 신호를 갖다 받죠. 이게 받으면 우리가 스피커로 듣기 위해서는 고주파 주파수를 갖다 우리가 들을 수 있게 신호를 갖다 시프트 시키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로. 그래가지고 스피커를 올려대죠. 그래야 우리 귀에 들리니까. 우리 이런 식으로 주파수를 갖다 이동하고, 또는 있잖아 신호를 갖다 낮은 주파수의 신호를 갖다 고주파 캐리어에 실어서 보내기 위해서 주파수를 갖다 높이죠. 변조, 복조
예, 이런 식으로요. 마듈레이션, 디마듈레이션 해가지고 변복조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신호를 갖다 씻거나 다른 그 주파수에 올리거나 그 다음에 그 주파수를 갖다 주파수 영역을 갖다 이동시키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게 이 인공위성에서 어, 이 주파수를 가지고 이 대기 지각판을 갖다 공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 계속 봅시다. 자, 이 인공위성, 저게도 인공위성 이렇게 밑에 주변에는 아이노스피어라 해가지고 전리층대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전하를 띤 입자죠, 이게. 쉽게 말해서 그냥 전자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전하를 띤 입자니까. 이 아이노스피어는 이 전리층은 어, 대략 48km에서 9655km 사이에 분포되어 있다고 나오네요. 이렇게 위키피디아를 보면 아이노스피어는 여기 트로스피어 대륙층 성층권 대륙권 성층권 메조스피어 중간권 열권 즉 여기 한 대충 85km에서 여기 한 1000km 사이에 있게 전리층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죠. 아이노스피어 전하 밀도는 이 전자 밀도는 여기 대충 여기 한 310km에서 여기 지구 높이 310km에서 여기 전자 밀도가 가장 높게 측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간 이렇게 전리층에는 전하를 띤 입자, 즉 전자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과 같은 이런 대류 현상은 이렇게 대륙권에서 일어나죠. 대부분 대륙권 성층권에서 대부분 일어납니다. 중간권 열권에서는 대기가 거의 없어서 분자가 거의 없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인공위성이 떠 있고 이 전리층이 분포되어 있고 이 밑에는 대륙권입니다. 대륙권. 구름이 이렇게 형성되고 뭐 산소, 질소 이런 분자들이 가득 차 있겠죠. 이렇게 대기 분자가 여기 대륙권에 거의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대륙권 성층권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대류 현상이 일어납니다. 구름이 형성되고 수증기가 증발해서 구름이 되고 구름이 비가 되고 여기에 그러니까 기압이 다 여기 뭉쳐 있는 거죠. 예, 그렇죠. 높이 올라갈수록 분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자, 지구를 갖다 이제 이렇게 평평하게 해놓고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구 표면이고요. 여기에 하프가 있습니다. 예, 오로라를 갖다 탐색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게 기구이죠. 기구 오로라. 자, 오로라죠. 오로라. 오로라를 갖다 이게 관측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기구가 하프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프를 이용해 가지고 높은 전력을 사용합니다. 어마어마한 그 넓이의
예, 전자기파 그 방사를 갖다 합니다. 자, 이렇게 전자기파를 갖다 고출력으로 이렇게 방사를 갖다 합니다. 하프에서 방사를 하면 이, 질소, 산소 이런 것들은 중성 입자죠. 중성 입자니까 전자기파나 자기장에 영향을 안 받고 하전 입자가 아니니까 이걸 갖다 뚫고 지나갑니다. 뚫고 지나가면서 이 전리층 전하를 띤 입자와 여기 부딪힙니다. 전자기파가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전하를 띤 입자는 어떻게 되죠? 전하를 띤 입자는 전기장을 갖다 생성하지 않습니까? 정전기장을. 그런데 이 전자기파와 만나면 이 하프에서 쏜 전자기파와 만나면 당연하게 맥스웰 방정식에 의해 가지고 계속해서 자기장이랑 전기장이 변하니까요. 자기장이 시간적으로 변하면 전기장의 컬이 생성되고 전기장이 시간적으로 변하면 자기장의 컬이 생성이 됩니다. 즉 이렇게 힘을 받습니다. 부딪히잖아요. 힘을 받으면 이것이 딱 하프가 이 전자기파 가는 방향으로 이 전하가 마치 납치되듯이 힘을 받은 마치 이끌려 갑니다. 이쪽으로. 이 전하가 이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에너지를 갖다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전자기파의 영향을 받으니까 딸려가겠죠. 하전 입자니까 딸려갑니다. 이렇게. 여기 있는 전하가 딸려가면서 쭉 가면서 이 하프가 원하는 방향으로 보내지겠죠. 어디까지 보냅니까? 터키가 있는 데까지 보냅니다. 이걸 갖다 터키가 있는 데까지 쭉 보내가지고 전하 밀도를 갖다 높입니다. 아주. 그럴 수 있겠죠. 예, 그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닐 것입니다. 예. 과학적으로 전자공학적으로 당연한 현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전하가 다 이동해 가지고 이쪽으로 계속 밀어붙여 버리면 여기 터키 있는 지역에는 하전 입자가 어마어마하게 전리층에 증가가 합니다. 많아지죠.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이쪽으로 이동을 하니까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짓을 갖다 인공 지진을 갖다 발생시키려면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아주 손쉬운 방법은 이 인공위성을 갖다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적에도 인공위성은 여기 지구에서 한 160에서 160km에서 2000km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주 요즘은 인공위성을 갖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렇게 저궤도에다가 띄워놨죠. 자, 인공위성이 이제는 이 하프에 의해 가지고 이 전하를 갖다 다 터키 지역으로 이렇게 이동시킨 하전 입자를 향해 가지고 터키를 향해서 쏩니다. 인공위성이. 그러면 쏘면 어떻게 되죠? 이것도 전자기파니까 이 인공위성이 오지를 쏠 수도 있고 육지를 쏠 수도 있고 사지를 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인공위성은 전자기파를 갖다 자기가 원하는 대역폭을 갖다 변화시켜서 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자기파를 갖다 쏜다는 겁니다. 이렇게 쏘면 어떻게 되죠? 전자기파를 쏘면 터키를 향해서 여기는 터키
특히 지진대가 몰려 있는 것이죠. 쏴버리면 아까 여기와 마찬가지로 전하를 띤 입자는 이 전자기파에 납치돼 가지고 이 전하를 띄었으니까 전자기파의 전기장 자기장에 영향을 받아 가지고 쭉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여기 있던 하전 입자가 마치 여러분 그 남자 그러니까 이렇게 인공위성에서 쏘면 전하를 띤 입자는 전자기파에 영향을 받아 가지고 하전 입자니까 쭉 딸려갑니다. 쭉 딸려가면 이렇게 쭉 마치 발기하는 것처럼 쭉 커지죠. 물론 여기는 이제 텅 비면서 아래로 이 하전 입자가 내려옵니다. 예,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됩니다. 이 인공위성에서 전자기파를 쫙 쏴대면 이 위에 있던 전리층에 있던 하전 입자가 쭉 내려와 가지고 여기 대륙권까지 내려오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하전 입자가 이 전자기파를 갖다 인공위성에서 쏘아대는 전자기파를 갖다 따라서 쭉 내려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 대륙권에는 공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산소, 질소, 뭐 이산화탄소, 뭐 물 분자부터 많죠. 수소도 있고 이런 중성 입자들이 중성 분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하전 입자들이 이렇게 부딪혀 가지고 더 이상 못 내려오죠. 기압이 높으니까 이것이 부력에 의해 가지고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고 이렇게 고입니다. 이렇게 마치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그 물속에 툭 들어가면 계속 잠기지 않고 부력에 의해서 사람이 뜨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 이렇게 지구 표면에는 공기가 많기 때문에 이 하전 입자가 인공위성이 쏴대는 전자기파를 갖다 따라서 쭉 내려오다가 이 부력에 의해서 평형이 되는 지점에서 이렇게 딱 머무르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충돌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하전 입자와 이 산소, 질소, 대기 분자와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합니까? 오로라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로라 현상. 아까 말했듯이 하전 입자, 이 전자와 중성 분자, 중성 분자가 충돌하면 에너지 변화가 생기겠죠. 그러면 이 산소나 이런 대기 분자들이 오로라 현상을 일으키면서 노란색, 빨간색 막 이런 빛을 갖다 냅니다. 빛을 갖다 내겠죠. 요렇게 됩니다. 빨간 구름, 오로라 현상. 이번 터키에서 발견된 이 빨간 구름이 레드 로즈 클라우드 오로라라고 제가 대충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죠. 이렇게 이런 오로라 구름, 붉고 장미 모양의 구름이 형성됐는데 이 구름은 오로라 현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구름이겠죠. 예. 여러분 납득이 갑니까? 이해가 가겠죠? 자, 이 대기 중에 있는 산소, 뭐 질소, 뭐 이런 것들은 녹색광, 녹색, 옐로우
녹색 비스무리한 그 노란색 광이나 이 빨간색 빛을 갖다 방출을 합니다. 얼마만큼 그 충돌에 의해서 에너지 이 대기 분자가 역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어, 방출하는 빛도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이번 터키에서 발생한 그 이 장미구름 오로라는 빨간색 빛을 갖다 방출했습니다. 자, 예, 지금 5천만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이거 인공지진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인공지진입니다. 과학적으로나 공학적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니까요. 예, 안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그냥 자, 이 현상만으로도 이미 인공지진을 갖다 어, 누군가가 즉 숨어있는 딥스테이트 악마들이 터키를 향해서 인공지진을 갖다 일으킨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과학공학적으로는 저는 99.9%는 인공지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황상 이 터키에서 이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나토 연합 터키 주재 나토 연합 국가들의 그 대사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철수를 갖다 했다고 합니다. 지진 일어나기 며칠 전에 정황도 딱 이상하게 맞아 떨어지죠. 예, 계속 마지막까지 살펴봅시다. 이렇게 인공위성이 적게도 인공위성은 예, 1시간 30분에서 2시간을 간격으로 이렇게 지구 한 바퀴를 돕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쐈다가 이제 옆에 있는 이 인공위성 이쪽으로 오면 또 쏘고 여기 있는 또 인공위성이 여기 오면 또 쏘고 여기 있는 인공위성이 여기 와가지고 또 쏘고 이게 돌면서 이렇게 서로 1시간 30분에서 2시간 간격으로 이게 이 자리를 오면서 이렇게 싹싹 쏴댑니다. 그리고 나서 이 터키에 있는 그 매질을 갖다 공진시키겠죠. 이게 지각은 이렇게 매질이 틀리면 반사를 갖다 일으킵니다. 전자기파가. 전자기파는 매질이 틀린 곳을 갖다 통과할 때는 반사나 굴절 현상을 갖다 일으킵니다. 예, 빛이 물속을 통과할 때 이렇게 쭉 리프렉션 되죠. 아니면 이렇게 반사되든지 굴절되든지 그렇습니다. 예, 왜 그럴까요? 당연하게 매질이 틀린 곳을 갖다 지나갈 때는 충돌을 하죠. 예? 쭉 충돌을 하면서 에너지 변화를 갖다 겪습니다. 에너지 변화를 갖다 겪는다는 것은 힘의 변화, 가속도의 변화를 갖다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즉 빛의 속도도 매질이 틀린 곳을 통과할 때는 전자기파 속도도 변하고 당연하게 이렇게 충돌을 했으니까 반작용의 법칙이 발생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반작용의 법칙은 뉴턴의 제3법칙인가 깁니다. 그렇죠. 전자기파도 퀀텀이라고 하니까 전자기파이면서 입자로도 해석이 됩니다. 입자적 성질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에너지 변화를 갖다 겪으면서 충돌을 하면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지가 때린 만큼 이렇게 반사를 하죠. 통과하는 거, 굴절하면서 통과하는 거 외에 그럼 이렇게 반사되는 팔을 갖다 받아가지고 이 인공위성에서 공진 주파수나 이
터키에 있는 매제를 갖다 분석을 하죠. 그리고 이 터키 지하에 있는 지각판을 갖다 공진시킬 수 있는 공진 주파수를 갖다 계속 쏴댑니다. 그러면 여기 에너지가 공진되면 아무리 작은 에너지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막 초당 수없이 이렇게 쌓이면 에너지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쌓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공진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공위성은 주파수를 갖다 얼마든지 변동시킬 수 있습니다. 튜너 라디오 우리 간단한 라디오도 주파수를 갖다 맞춰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신호를 갖다 아, 듣잖아요. FM 신호도 듣고 AM 저기 여러 그 라디오 그 방송 그 만드는 곳에서 보내는 신호를 갖다 다른 주파수들의 신호를 갖다 보내면 그것을 맞춰가지고 듣잖아요. 그것처럼 당연하게 라디오보다 훨씬 최첨단의 그 주파수 그 기능을 갖다 갖고 있는 인공위성은 충분하게 어, 튜닝 시킬 수 있습니다. 예, 공진 주파수를 찾으면 예, 그렇겠죠. 그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인공 대지진이 일어나겠죠. 예, 여기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겠죠. 퍽 쏟아지면서 대기 분자와 지금 이거 이 전자기파 이렇게 전자기파 현상이 의해 가지고 여기 이제 기압도 점점 하여튼 기압도 변화하겠죠. 어떤 식으로든 중요한 것은 이 지각판이 공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질. 예?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지진이 일어납니다. 대지진이 일어나고 빛도 확 순식간에 방출되기도 하고 그렇죠. 결론적으로 본인이 과학적으로 분석하기에 하면 이 터키 대지진은 딥스테이트가 인공적으로 일으킨 인공 대지진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5천만 국민들이 보기에 본인의 그 설명이 어떻습니까? 99.9% 납득이 됩니까? 예, 예, 그렇겠죠. 이렇게 지진을 갖다 일으키는 것은 인공 대지진을 일으키는 것은 그다지 알고 나면 어렵지 않죠. 지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 하프로와 인공위성 그 다음에 이런 이게 뭐라고 하죠? 지각판의 그 에너지 축적 현상 등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아무리 못 잡아도 한 7시간 이상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것으로도 충분하게 터키 대지진이 자연적으로 일어난 지진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지진이라는 걸 갖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렇게 섬광이 이렇게 쳤습니다. 이 전자기파가 폭발하는 거죠. 번개가 치듯이 이렇게 폭발을 갖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이렇게 하프와 인공위성의 조합으로 인해 가지고 전리층을 갖다 이렇게 원하는 상태로 조작을 하면 여기
어마어마한 전하가 분포하면서 이 충돌로 대기 분자와 충돌로 이렇게 붉은 장미 구름을 갖다 형성하고 이 어마어마한 그 전하들이 여기 전리층에서 대기 분자가 있는 대류층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 포텐셜이 어마어마하게 형성이 됩니다. 전기적 포텐셜이 어마어마하게 형성이 됩니다. 중력과 비교할 수 없는 힘이 작용이 되죠. 여기 일렉트로마그네티즘, 즉 전자기력은 이 중력보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10의 36승배 만큼 크죠. 이 정도로 큽니다. 전자기력은 중력보다 상상할 수 없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자기력을 이용하면 인공 지진을 갖다 일으키는 것은 어쩌면 과학공학적으로 아주 쉬울 수가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가 이렇게 전리층에서 10권에서 이렇게 쭉 내려왔다고 해봅시다. 근데 대류층까지 내려왔죠. 그러면 이 전하와 이 땅 간의 지구 간의 이게 포텐셜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집니다. 그러면 지금 이 땅에는 그 플러스 상태가 유기가 되겠죠. 그러면 어떤 상태가 일어납니까? 이 건물이랑 땅이 들썩들썩 거립니다. 이 전하가 가만히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가만히 있어도 이 땅이 들썩들썩 합니다. 우리가 이게 어릴 때 이렇게 실험을 해봤잖아요. 책받침을 갖다 이게 문질러 가지고 정전기장을 갖다 유도해 가지고 이 책받침을 갖다 이렇게 머리 위에다 딱 대면 이렇게 머리카락이 이렇게 곤두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전기장을 유기한 다음에 손바닥을 딱 대면 이 정전기장이 쭉 가가지고 이 머리카락으로 가버리면 똑같은 마이너스 전하가 이렇게 유기가 되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서면서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럼 이 땅도 벌어지겠죠. 이 계속해서 이렇게 똑같이 이게 강력한 정전기장이 이게 이 땅에 유도가 되기 때문에 이 플러스 전하가 유도가 되고 이 같은 크기잖아요. 그러면 계속 벌어지려고 하겠죠. 이것처럼 이렇게 벌어지려고 합니다. 땅도 벌어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인공위성이 지금 이 땅의 공진 주파수에 맞춰 가지고 계속해서 다이나믹하게 전기장과 자기장을 갖다 움직여주면 여기는 양성자들도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진동합니다. 그러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전기장, 그 다음에 동전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어마어마한 힘이 이 땅에 가해집니다. 그리고 또 땅속으로 전달이 되겠죠. 그러면 그 지각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요렇게 지진이 일어납니다. 예, 지진이 일어납니다. 예, 그렇겠죠. 이렇게 터키 대지진은 하프 인공위성
것들의 그 조합으로 만들어진 전자기파에 의한 인공 대지진일 가능성이 과학공학적으로 이렇게 분석될 수가 있습니다. 5천만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인공 대지진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자연 지진인 것 같습니까?